안녕하십니까. 뉴스 요점 정리입니다. 대장동 의혹 보도가 쏟아지고 화천대유가 나오고 천화동이니 어쩌고 대장동 개발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대장동은 판교, 분당 그리고 수지가 옆에 있는 자리 좋은 곳이죠. 여기 논밭 30만 평이 있는데 이곳을 2004년 현 LH가 개발을 추진합니다. 당시에는 LH가 아니었지만 편의상 앞으로 모두 LH라고 할게요. 아무튼 이러던 중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토지 개발 사업은 민간이 하겠다는 것은 LH가 하지 말라 라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현대에서 일했던 신영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았냐, 민간에서 하겠다는데 민간이 개발 사업에 이익 남을 수 있는 것은 LH가 손 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이명박 친구라고 알려진 LH 사장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정관에 따라서 공공사업, 즉 돈이 안 되는 사업만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대답을 합니다. 결국 LH는 사업을 포기하죠. 여기까지가 대장동 개발 역사입니다. 이 배경을 잘 알아야 해요.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돌린 겁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 가능성이 낮은 이재명이 당선이 됩니다. 뜻하지 않게 된 거죠. 이재명은 선거 운동부터 토지 불로소득이 왜 개발업자들이 다 가져가느냐, 인허가로 생긴 이익은 국민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당연히 성남시 공공개발을 추진합니다. 이것을 추진하려 지방채 발행을 하려 했지만 이명박 정부와 행정자치부, 남경필 경기지사, 성남시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회, 그리고 이어지는 박근혜 정부,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채 발급 축소 분위기로 가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공공개발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나옵니다. 도시공사 만들어서 민관 합작 개발하겠다. 돈은 민간에서 되고 개발 이익은 성남시가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의결권 과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고 성남시의 이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 총 550억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하지 않고 계약하면 중간에 로비하고 비용 부풀려 회계 조작하고 이런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이 나든 말든 손해가 어찌됐건 무조건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고 사업 전부 다 민간에서 하고, 땅값이 오르면 이익을 보든 알아서 하고, 땅값이 떨어져도 손해보건 말건 상관없이 무조건 성남시에 4,600억을 보장한다. 그리고 후에 900억을 더 받아 총 5,500억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시의회가 방해하고 민간에게 사업하게 해라 라는 주장을 했지만, 다행히도 민관 합작 개발은 성남시장 전속 권한이라 진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돈 다 내시고 위험부담 감수하고 사업 수용하고 성남시의 이익이 제일 많이 보장하는 사업자한테 민간 합작 참여 기회를 줄 테니 참여하십시오. 한 달 이상 공고를 내서 결국 하나은행이 받게 됩니다. 가장 성남시에 안전하게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곳이 선택된 것이죠. 그 외에 이곳의 지분이나 이익 관계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성남시 손해보지 않고, 손해를 봐도 이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시에는 부동산 침체기로 전국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빚내서 집 사라 라고 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적인 이익 보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공에선 성남의 뜰을 만들고 하나은행이 직접 민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손실이 나는 위험부담까지 지기 싫겠죠. 당시는 부동산 침체기였다니까요. 그래서 화천대유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는 PFB, SPC라고 하는 특수 용어를 쓰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래서 신생 기업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맡기느냐, 이런 공격도 하죠. 이건 정말 개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이 사업에서 성남시에 보장해주고, 그리고 남는 이익은 당연히 민간주의 배당 이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역사를 이해하고 지금은 사업의 골자를 이해하신 거예요. 그럼 말도 많은 화천대유를 깊게 알아보죠. 가장 많이 나오는 공격이 5천만원 자본금으로 500억 벌었다, 이익이 1000배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죠? 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 감사보고서를 보면 차입금에 350억이 있죠. 초기 운영비, 토지 매입 등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350억을 써서
500억을 벌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화천대유가 결국에 페이퍼 컴퍼니 아니었습니까? 회사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자본금으로 설립만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끝나면 이 회사는 운영할 필요도 없고 문 닫는, 아무튼 이건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 못하는 척 음해하려고 하는 가짜뉴스입니다. 다른 공격이 들어가는데 지분 1%로 500억을 벌었다는 공격입니다. 일단 이건 틀린 것이고, 지분과 이익 배분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성남시는 25억으로 1800억 벌었는데 이건 괜찮아요? 이건 성남시가 벌어서 괜찮은 거예요? 공격할 부분이 아니니까. 이익 배분은 계약에 따로 적혀 있고 이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소송 걸고 뺏고 빼앗기고 뭐 그렇게 오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면 이미 소송 걸어서 재판 중이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엔 보통주들을 한번 보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에서 7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에서 3호까지는 전 경제지 부국장 김씨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고, 천화동인 4호를 볼 필요 있는데 남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나라당 관계자였네요. 나머지 보통주들은 여권 관계자와는 하나도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재밌는 부분은 화천대유 고문인데, 권순일 전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이명박 정권 시절 사람이고, 김남수 전 검찰총장, 박근혜가 임명했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역시 박근혜 정부 때 인사고, 이경재 변호사,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현 최서원 변호사였고, 박영수 전 특검, 이를 수사한 특검이었죠. 그리고 원유철 전 의원, 와 버라이어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재명 거라고요? 근데 뭔 회사길래 이렇게 한 명도 힘든데 다 모여있는 걸까요? 그리고 박상도 의원 아들이 7년간 근무했고 퇴직 때 50억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리직급이라 월급 250만원에서 380만원 정도라더니 퇴사 후에 50억을 받아요? 냄새가 나죠? 350억 지출한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를 다시 보면 여기에 킨앤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자금을 빌린 건데 17년 기준 457억을 빌립니다. 이 회사가 화천대유에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 돈은 한 사람이 400억을 빌려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킨앤파트너스에게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이 다시 화천대유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최기원 이사장입니다. 네, 최태현 SK 회장 동생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네요. 최기원 사장은 그럼 고소고발 안 하고 왜 가만히 있는 거죠? 그것도 이상해요. 다시 돌아와, 이 공용 개발로 성남시는 총 5,500억을 모두 회수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지를 아무도 못 걸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언론과 정치권은 성남시가 민간 개발 이익을 훼손했다, 갑질이다 라고 하고, 성남시는 손 떼라, 이익이 되던 말던 관여하지 말고 인허가만 해라.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전원이 반대해요. 회의록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막 이렇게 많이 남겨줬느냐고 까네요. 그럼 이들은 이 사업에 왜 들어갔을까요? LH에서 개발 추진하고 있을 때부터 여기에 땅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산 거죠. 그리고 신영수 의원을 잘 봐야 되는데, 동생이 뇌물받고 구속돼요. 포함해서 9명 구속, 11명이 기소되는 대장동 로비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미리 사두고 로비를 한 거예요. 공사 사장 실형, 시의원 잡혀가고 여러 기소되고, 이렇게 공공개발이 민간개발이 된 겁니다. 이 신영수 의원은 2014년 이재명 시장 재선될 때 공공개발이 민영개발과 싸운 4년 동안의 분기점이었다고 해요. 이때 신영수 의원이 직접 성남시장 후보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간개발로 돈은 다 돌아가고 민간업자들 파티 벌이고 했겠죠. 그리고 이 대장동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 아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고, 나경원 의원도 땅을 갖고 있네요. 연결이 어떻게 됐는지 다 보이죠. 이걸 전부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돌려놓고 다 감옥 보내고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까지한테 로비가 가는데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가 등장해서 그거 그냥 민영개발하게 놔두면 안 되냐? 내가 너 어릴 때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초등학교 친구, 사법연수원 선후배, 공장 동료, 선후배 뭐 다 동원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공영 개발이 되려고 하니
여기라도 안 들어가면 돈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좋은 조건을 줘서라도 이 사업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및 사업이 배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돼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5,500억 환수했다, 돈 벌었다 한 걸로, 아니 왜 했다고 했냐, 지금 하는 중인데 그리고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돈이 아니라 굳이 공원 받은 거 아니냐, 돈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이다, 이렇게 기소가 된 겁니다. 얼마나 이재명을 잡고 싶었는지 이해가 되죠. 이런 말 장난식으로 기소를 했는데 비리가 나오고 진짜 거짓말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이거 가지고 기소를 한 검찰인데 말이죠. 근데 대법원까지 무죄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좀 오르니까 이재명 시장은 인허가 조건으로 920억을 추가 부담시키는데, 이때 화천대유 대표가 나와 아니 이익 더 남는다고 인허가권 가지고 더 뺏어가고 이거 완전 공산당 아니냐 비판을 해요. 화천대유가 이재명 것이면 왜 자기한테 자기 돈을 뺏어요? 애초에 민간개발로 놔두지. 이렇게 복잡한 일을 뭐하러 합니까? 정리해보죠. 대장동은 LH가 개발하려 했는데 민간 개발이 되죠. 여기에 이명박 정부와 투기 세력의 로비가 있었죠. 뜻하지 않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이 돼요. 그래서 민간 개발을 공공 개발로 돌리려 하고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 정책과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지방채를 도입하지 못하고 결국 공공 개발도 무산되죠. 그래서 찾다가 공용 개발, 즉 컨소시엄으로 하자 한 겁니다. 여기에 성남의 뜰, 화천대유가 공공 민간업체가 된 것이고, 이 조건에 5,500억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나서 이익이 남건 안 남건 나머지를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그게 500억이고요. 왜 더 받아내지 못했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빚내서 집 사라, 부동산 침체기였고 나중에 폭등된 건데 이걸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익에 비례해서 받지 그랬냐 하는 비판에도 그런 조건을 넣으면 손실이 보상했을 때도 같이 부담하자 이렇게 민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익을 무조건 보장 받는데 뭐하러 손실까지 감안하겠어요. 부동산 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당시에는 너무 많이 뺏었다라고 비난하더니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줬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용 개발 모델을 첫 도입하고 첫 성공 사례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비교할 거면 비교 대상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돈 더 많이 남기고 더 이익이 많이 가는 건데, 혹은 이익을 덜 줄 수 있었던 건데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해야지. 아니 다짜고짜 무조건 까기 바쁜 거죠. 이렇게 공공개발하면 보통 지자체장들이 비리 연루돼가지고 뒷돈 받고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볼 건 땅 산 사람도 국민의힘, 민영개발 하자고 LH 압박한 사람도 국민의힘, 투기 세력과 손잡고 로비 받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 개발을 공공개발로 막은 것도 국민의힘, 화천대유 관계자들도 국민의힘. 이거 역대급 자살골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재명 거라고요? 기레기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런 공작에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다. 이재명 지사는 개발 이익 불로소득을 공공환수 의무화하자, 그리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자라고 합니다. 개발이익 국민환수제와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자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합세해서 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